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백서. 알아야 지킨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좀 풀린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는 좀 추워요. 그러니까 약간 쌀쌀한 게 이렇게 뼛속을 스며드는 쌀쌀한. 근데 이런 날 감기가 더 잘 걸려요.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내일 낮에는 17도까지 오르는 네네. 고온 현상까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본격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따뜻해지면 네네. 그동안 따뜻한 커피를 마셨던 분들이 시원한 커피를 좀 찾기도 합니다. 네. 그게 중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그걸로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한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 저요. 청년이고 저요. 그 따뜻한 커피 마시면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거라는데 저는 네. 아이스 커피를 안 마셔요. 아, 그래요? 항상 따뜻한 커피를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 마시거든요. 그래야지 중년이시군요. 그것도 그렇고 커피가 역시 커피는 따뜻해야 커피 맛이 느껴지는 그래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향. 예. 맞아요. 아이스로 먹으면 예. 사실은 시원함은 있지만 그렇죠. 커피 특유의 향이나 그 묵직함은 네네. 안 느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커피 이야기 할 텐데요. 지금 벌써부터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저는 어떤 커피 좋아요 하시는 분들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7740님은 커피하면 역시 달달한 믹스커피지요 하셨는데 근데 정말 믹스커피가 몸이 믹스커피를 원할 때가 있어요. 좀 피곤하고 그럴 때 그 달달하게 해서 싹 마시면 효과가 있어요. 그것만한 이야기 인정합니다. 없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네. 자, 소비자들의 커피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기관에서 누구를 상대로 한 조사입니까? 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서 이제 지난 12월에 한 달 동안 진행을 한 건데요. 네.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패널 1,000명 조사했고 그 커피 전문점 1,000곳을 방문 조사해서 이제 와.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설문조사 결과를 좀 하나씩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하루에 네. 몇 잔 커피를 마시세요? 저도 워낙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셨다가 최근에 11월 달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심장에 이제 염증이 좀 생겼다 그래서 병원에 네. 간 적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커피 많이 마시냐고 줄이라고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커피를 거의 많이 줄여서 원래는 몇 잔 드셨나요? 원래는 한 4-5잔 이상 많이 거의 드셨-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한 잔 정도? 한 네. 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잔. 네네. 그리고 점심 먹고 한 잔. 네네.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요. 하루에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건 400mg 이하예요. 근데 이 400mg 임산부 같은 경우는 300mg 기준이고 400mg이 어느 정도냐면 원두 커피 우리가 한 잔 네. 마실 때 보통 한 150m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믹스 커피는 양이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한 80에서 100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두 커피 기준으로 해서 한 2잔 반, 3잔 정도 되면은 하루 권고치가 넘어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커피로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양하게 차에도 하죠. 있고 뭐 초콜릿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양을 좀 생각해 보면은 뭐 한두 잔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네.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막 일하시는 분들은 또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잠에서 깨어나고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사실 먹는 시간도 모닝커피가 몸에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네. 한 12시는 넘어가서 첫 커피를 마셔야 몸의 호르몬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부담 주지 않으면서 카페인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실지가 궁금해집니다. 네네.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 하루 평균 2잔 마신다라고 하는 분이 가장 많았어요. 네. 35.3%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한 잔 정도가 26%, 그다음에 한 3잔 정도 마신다가 19.0%, 4잔 이상 마신다. 네, 그런 분이 8.4%. 네네. 거의 물처럼 드시는 분이겠네요. 그렇죠. 4잔 네. 이상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네. 와, 정말 어느 때는 커피값이 밥값보다 더 비쌀 때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이렇게 자신의 한 달에 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컨설팅 받은 내용이 쫙 정리된 걸 봤는데 두 분이 합쳐서 커피값이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그냥 그게 푼돈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네.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굉장히 놀라면서 이거를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값이구나.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냥 뭐 몇천 원 이렇게 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전체 금액을 사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조사에도 그게 좀
나타났는데요. 보통 얼마나 이제 어느 정도 쓰신대요? 쓰느냐. 그러니까 커피값으로. 가장 많은 게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한 달에요? 한 달에. 예, 월 평균. 그런데 35.3%가 그 정도였고. 5,000원짜리 커피에 하루에 한 잔 먹으면 3만 원이면 6일이면 넘는데 5,000원짜리 안 드시나 보다. 그러니까 사서 안 먹고 네, 다른 데서 드시거나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7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사실은 네. 퍼센트로 보면은 많지는 않은데 8.6% 정도였는데요. 이분들이 한 달에 월 평균 한 7만 원 이상 된다 이렇게 했고 아주 적은 경우도 있어요. 10,000원 미만. 네. 이 경우도 한 19.5%, 3만 원에서 5만 원이 24.8%,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11.8%. 그러니까 한 5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내가 커피 사는데 쓴다라고 네. 응답한 경우가 이제 한 20%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저 지금 머릿속으로 커피값 얼마나 가는지 계산하고 있는데 네. 계산 안 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쓰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가정이나 네. 최근에는 가정에서 직접 핸드드립하거나 그래서 맞아요. 커피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어떤 비용을 지출하고 하는 경우들은 좀 줄어들지 않나. 오히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줄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원두커피 기계를 갖다 놓고 오늘 아침에도 텀블러에 네네네. 이제 커피를 받아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루에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니까 네네. 커피 비용들이 솔찬게 나갑니다. 요거 먼저 줄여야겠어요. 보니까 한 일주일에 지금 한 3, 4회 정도. 네. 그러니까 한 뭐 이틀 걸러서 한 번씩은 커피 전문점을 가서 돈 주고 커피를 마신다 이런 경우죠. 이 경우가 한 17.2% 정도 됐어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았던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렇군요. 예, 그 정도가 한 29.5%니까 한 30%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정도. 뭐 네. 대충 규모는 이제 그렇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네네. 브랜드도 참 다양해요. 그렇죠? 네. 커피 브랜드 중에 여전히 별다방이 강세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커피 전문점으로 45.9%가 네. 네, 여기 스타벅스를 꼽았는데요. 네. 지난 2017년에 한국 소비자원이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스타벅스가 매장 접근성, 직원의 서비스, 그다음에 서비스 호감도, 맛이나 메뉴의 다양성 이 모든 데서 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격 경쟁력, 내가 가격에 있어서 가장 좋다라고 한 데가 이디야 커피였고요. 맞아요. 그다음 매장 이용이 가장 편리하다라고 응답했던 경우는 엔젤리너스였어요. 그 당시에 2017년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역시 가장 자주 이용하는 데는 별다방이고 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매장과 브랜드와 이유가 저도 다 이해가 네네, 가요. 수긍하고 동의하고. 네, 대체적으로 직원 만족도 부분에서 네. 직원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 확실히 이렇게 차별성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다방이 네. 어느 지점의 별다방을 가든 맛이 똑같아요. 네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맞습니다. 평균적이라는 네. 거. 거기가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정규 직화되어 맞습니다. 있고 뭐 이런 기업 문화 시스템들이 자체가. 네.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소비자도 그걸 그만 느끼는 거죠. 그럼요. 네, 또 별다방과 관련된 여러 경영 컨설턴트 책들도 나와 있고요. 네, 그런 거 네. 보면은 소비자들이 분명히 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적정 커피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그게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그게 참 재밌는데 2,900원 정도라고 나왔고요.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2,900원, 개인이 운영하는 요새 커피 전문점들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동네에든 생기고 거기는 이제 2,500원 정도 평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 아까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 지금 4,500원 정도의 이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거에 네. 비하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사실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네. 커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비싸다라는 얘기는 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비쌉니다. 그래서 네. 지난 이제 2015년에 소비자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가 네.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2014년 6월, 10월 이제 두 달에 걸쳐 조사를 했고 13개국 주요 도시의 커피 가격을 이제 네.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이제 일정한 규모의 도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1등이 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타벅스 가격을 쭉쭉 비교를 한 건데요. 4,100원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한 나라는 미국이었고요. 1,806원으로 나왔습니다. 1,806원이요? 네, 미국에.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거죠. 와,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비싼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것은 역시 임대료라고 보여요. 여기서도 발목을 잡는 임대료입니다. 네, 왜냐하면 커피 가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원두 가격만 그건 하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인건비, 네. 임대료, 뭐 전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임대료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 그 원가, 그러니까 원두의 원가. 그러면 커피 한 잔의 원가가 뭐 123원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 거 들으면 커피 못 마셔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기계값, 전기값, 뭐 기타 네. 등등 여러 가지 해서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이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게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자로 새싹이세요. 4247님. 커피는 뭐니 뭐니 해도 시원한 얼음이 아작아작 씹히는 쌉싸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5153님은 저는 하루에 석 잔 마시는데 건강에 좋은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커피가 생산된다지요. 저는 블랙커피 좋아요 하셨는데 아까 전에 2잔에서 석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네, 그런 정도가 좋고 또 커피를 드심으로써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한두 잔 정도 이렇게 즐기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 매년 식약처에서 여름철 되면 아이스 커피에 균이 얼마나 나오는지 위생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 아이스 커피를 만드는 거를 이제 제빙기에서 우리처럼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얼리는 게 아니고 제빙기에서 기계가 아이스를 이제 생산해 내는데 이 제빙기 청소하는 거 한번 못 보셨죠? 그 안에 아주 미세한 홈들이 있어요. 제빙기 그 안에. 그걸 칫솔로 다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 닦는데 제가 보니까 1시간 이상은 최소한 걸려요. 근데 왜 매일 하겠냐고요,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위생관리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24시간 계속 제빙기를 돌리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 쉽지가 않은 매장에서는 검사하면 그렇게 균이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위생관리를 계속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름철 다가오면서 더 이제 이런 업체들이 주의를 더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생활경제 백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